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비학군지 지금 있는 삶이긴 한데 같은 서울권에서도 지금 공대를 좀 목표를 하고 또 그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의 진로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요. 그래서 우선 지금 분위기는 지금 초5부터 어느 정도 그런 문제지도 좀 스스로 풀고 또 만약에 공부머리가 있고 공부머리 테스트 같은 걸 해서 공부머리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초등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문제집 푸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몰입 독서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책을 많이 읽고 그런 뭐 공학책 같은 걸 좀 많이 읽으면서 진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떤 주제를 내가 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수학이나 문제집 푸는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가 많이 된 상황에서 문제지를 풀면 훨씬 더 이게 빠른 속도로 그게 그 어려운 문제집 푸는 공부, 지루한 공부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탑3의 어떤 레벨에 있는 그 대학을 진학하려고 그러면 국영수 혹은 뭐 과학사회 어떤 과목이 됐든 한 과목 수준에서는 초등 5, 6학년 이상 수준에서 몰입독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단순 선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그 뭐 중학교 내용을 뭐 선행한다든지 뭐 고등학교 내용을 선행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이 시킨 그런 커리큘럼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수학을 좋으면 나 초등학교 문제 다 풀었으니까 뭐 경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본다든지 아니면 중학교 뭐 문제도 요즘은 좋은 동영상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에 있더라도 뭐 과거나 영재고 좀 생각하는 학생들은 지금 뭐 엠베스트라든지 뭐 여러 몇몇 사이트에서 좀 그런 영상들 많이 좋은 것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듣고 이거 굉장히 재밌다.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즐기면서 쭉쭉쭉쭉 진도를 빼는 거죠. 스스로. 누가 시켜서 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수하니까 그렇지만 영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영어적인 어떤 그 공부나 몰입독서 경험이 된다 그러면 영어 동화책이라든지 소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영어 몰입독서 경험을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중학교 때 내신 문제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수능 문제를 한두 개 풀어봤을 때 내가 영어 동화책이나 소설책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단어도 그래서 많이 그때 알고 그랬는데 문제가 풀리네. 그럼 난 내신형의 뭐 문법이나 뭐 이런 거 좀 공부를 하면 내가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스스로 즐기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몰입독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지금 좀 그 본격적인 문제집 푸는 공부랑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서울대 인문대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수능 국사하고 그 세계사 문제를, 동아시아 문제를 풀었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레벨 되는, 최소한 탑3 레벨 정도 되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걔네들이 문제지를 풀었나요? 문제지 푼 게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다음에 세계사 이야기,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지금 좀 더 빠른 아이들은 뭐 거꾸로 있는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있는 세계사 뭐 이런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서민석 선생님 강의라든지 황현필 선생님 강의 같은 걸 들은 거죠. 본인이 재밌으니까. 재밌고 듣고 그냥 단순히 문제집 푸는 스킬은 늘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들어보고 좀 까먹었다가는 저 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책에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즐겁게 공부했던 그런 게 쌓여가지고 그런 과목들이 국영수 혹은 탐구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이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런 과목은 공부를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최상위권 레벨, 아까 탑3 정도 가는 아이들이라면 만약에 국영수 탐구 전체를 같은 강도로 공부를 하면 이미 그 경쟁에서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 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목에서 선행이라기보다 몰입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가지 과목 중에서 최소한 한두 과목은 고등학교 때 가서 열심히 막 3-4시간 문제지를 풀지 않아도 이미 그런 벽을 넘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는 거죠. 아까 그 국어 같은 경우도 그 초등 5, 6학년 때 삼국지를 읽든지 토지를 읽든지 막 이런 몰입독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언어 영역 하고 그럴 때 문제집 풀고 그랬을 때 다른 애들은 뭐 3-4번 정도 풀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어 역량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풀어보면 되는 거야.
한 번만 풀어보고 문제 푸는 스킬만 늘려도 한 1등급이 나와. 이거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내가 하루 자습 시간이 한 뭐 10시간이에요. 뭐 방학 때 해가지고 10시간 자습을 한다고 해요. 그럼 국어 공부에 자기가 하루에 몇 시간 투자를 하겠어요?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를 80분 문제인데 뭐 40분 40분 짜서 오늘 반 요 정도 풀고 내일 반 풀어도 그래도 1등급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시간은 아까 뭐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112를 찍을 수 있는데 지금 2, 3등급으로 밀린 과목들 있죠. 그거를 좀 더 좋은 강의를 좀 듣고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하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지금 이 내신에서 오히려 좀 더 점수를 올려가지고 수행을 좀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역량을 해서 아이가 공부 역량이 다 100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과목에서 최소한 몰입 경험을 통해서 쭉 치고 나가주는 과목이 없으면 고등학교 때 같은 그 레벨에서의 그런 경쟁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해줬으면 좋은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영재고 과거 시스템에서는 너무 아이들을 초등 고학년 때부터 문제집 푸는 거, 경시, 뭐 K의 뭐 올림피아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해서 성과를 내는 그 일종의 그런 문제집 푸는 공부나 아니면 학원은 저는 슈팅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슈팅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에너지와 아이들의 그 시간을 막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슈팅 연습은 고등학교 3년 내내 하거든요. 지금 1학년 때 3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초등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시험 부담이 없는 그런 때는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체력. 제가 자주 하는 비유가 그런 야구 선수들, 류현진 선수 스프링 캠프 전까지는 공을 손에 안 만진다고 그러죠. 그 전에는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기본 근육을 만들고 딱 그렇게 한 다음에 공 던지는 것 자체에 사실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어깨에 무리도 많이 가는 거고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기간을 짧게 줄이는 거죠.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도 처음부터 막 100개씩 던지나요? 10개 던졌다가 30개 던졌다가 점점 해서 자기 몸의 레벨을 올리고 해가지고 스프링 캠프 때 한번 시범 경기 때 한번 해보고 완전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건 언제예요? 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너무 조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애들을 계속 공을 100개씩 던지게 하는 거야. 그 초등 5학년, 그 초등 4, 5, 6학년, 고학년 애들이 문제지를 하루에 3, 4시간씩 푸는 게 재밌는 애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재밌어요? 문제지 푸는 공부가? 소설책을 읽고 과학책을 읽고 역사책을 읽고 뭐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만들어보고 이런 게 더 재밌지.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공 던지는 노동이라니까. 문제지 푸는 노동. 그거는 고3 짧게 줄이고 그 뭔가 공부량이 부족하다면 재수를 해서 뭐 4년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롱런하기 힘든 공부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뭔가 초등 고학년인데 치고 나오는 이런 아이들은 즐겁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기 분야에 있어서 몰입독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실적인 얘기로 그럼 명문학원지로 옮겨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은 하나 좀 권하는 게 그 공부머리 테스트로 만약에 지금 이 서울의 같은 뭐 강북이나 이렇게 비명 문제에 있는데 지금 대치동에 들어가서 결국 영재고 가고 뭐 대비학원을 다니고 그쪽을 가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러면 공부머리 테스트로 뭐 대청중학교나 역삼중학교 족보닷컴에 그 2학년 2학기 그 내신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정도 뭐 나중에 영재고 과거할 때도 결국 그 수학과학 내신이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해서 이제 반영을 해는 거니까 거기서 뭐 그 학교에 영재고나 과고 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고는 과거 몇 명이라고 나와요. 영재고는 이제 뭐라고 표시되면 기타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기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 정도 가는지 그걸 이제 체크해서 이 정도 해서 상위 30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뭐 영재고 과고로 가는구나. 서울에서 과고는 한성과고 세종과고죠. 두 과고가 역시 전국으로 보면 10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치열한 그 과고거든요. 서울대 한 12명 이상씩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학교를 가려면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해서 영수 선행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중학교 레벨에서 지금 대치동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아니면 또 명문학원지 목동이나 이런 데 가는 데 의미가 있을지는 관심 있는 학교에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수학과학 문제를 다운받아가지고 풀어서 그러면 A 비율이 뭐 90점, 이거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90점 이상 나오고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대치동 목동보다는
서울 비학군지에 있어서 거기에 전교 1등을 하는 게 과거 영재고 TO를 받기는 아니면 학교 추천사라든지 뭐 이런 거 받기는 훨씬 더 사실 수월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면 아이가 좀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사실 대치동 이런 치열한 그 학원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친구나 경쟁 관계를 이렇게 사실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대치동의 모 그 영재고 전문 학원에서 빅3 영재고 합격자의 반 이상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학원에 다니는 애가 다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강북에서 딜리버리 하는 애들, 그다음에 서울 비학군지에서 딜리버리 하는 애들, 평촌이나 분당 쪽에서도 딜리버리 하는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애들이 같이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시간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오느냐? 왜냐면 그 학교 뭐 그런 정도의 특정 뭐 학교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들은 나름대로 자체 진단고사나 뭐 그 매번 뭐 그 주말고사나 아니면은 월말고사 같은 거 보잖아요. 그거에서 내가 몇 반에 들어가 있고 몇 등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게 가늠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런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지. 내가 혼자 이렇게 공부해서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아까 학군지를 옮겨서 그 학교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학교의 그 내신 문제를 갖고 공모원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관심 있는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가서 보거나 아니면 방학 때라든지 주말반을 이용해서 한번 딜리버리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그 분도 제 블로그에 댓글을 그렇게 다셨는데 보통은 이제 영재고 가고 데뷔한다 그러면 초등 5, 6학년 때 움직이고 대치동에 들어와야 된다, 목동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구파발에 지금 사셨는데 그래서 아이가 좀 관심 있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처음은 학원을 주말반 딜리버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에 가서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 그 구파발 쪽에 있는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치동 와서 해봐도 중간반 이상은 좀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 또 왔다 갔다 통학 시간이나 그런 거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아빠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대치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했더니 본인도 애가 흔쾌히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2 때 왔다는 거야. 중2 때. 중2 때 오면 다들 늦었다고 그러거든요. 뭐 이게. 근데 뭐 늦긴 뭐가 늦어.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본인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영재고 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주변이 너무 공부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나 그렇다라고 그러면 뭐 주말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경쟁이 치열한 학원 가서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런 명문학부는 과잉사 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내신도 아까 제가 최상위권 외고에서 내신 굉장히 회의가 든다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도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도형 문제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와야 되나? 지금 작도법이나 이런 문제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삼각함수랑 뭐 연관되는 거랑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지금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튼튼히 밟았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명문학군에 들어오는 것보다 본인이 내공을 좀 잡을 수 있으면 학원만 이렇게 조금 이용을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중학교에서도 탈대치 전략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대치동의 그런 메인 아까 뭐 대청중이라든지 뭐 역삼중이라든지 이렇게 메인 중학교 와서 내신 경쟁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치동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합격자는 한 2-3명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학교인데 근데 그러면 내신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중학교들 제가 지금 방송이어가지고 특정 중학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찾아보면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약간 그리고 선호도가 떨어져. 다른 그런 메인 중학교는 학생들이 한 300명대거든요. 그런 학교들은 대치동이나 아니면 서초 약간 변두리권에 있는데 학생 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 합격자는 2-3명 꾸준히 나와. 최상위권은 근데 면학 분위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본인의 공부 페이스를 유지하기에는 제일 좋잖아요. 학원은 뭐 대치동권으로 다녀.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자기가 좋은 공부 더 많이 할 수 있지. 그냥 모든 전 과목을 막 피 튀기면서 밤을 새워서 가면서 다 A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줄넘기까지 내가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훨씬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